또 있습니다.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서 정말 검찰의 어떤 역할 조직을 이렇게 다 망가뜨렸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이것을 단순히 책임을 전가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. 그만큼 조직을 황폐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어쨌든 이렇게 수사의 동력을 라임 수사건 옵티머스건 이 수사의 동력을 다 떨어지게 만든 것이 법무부입니다. 이 법무부가 일찍이 이렇게 뭐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검찰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. 검찰이 완전 무기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로 뭐 자식을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을 사람 만든답시고 우리가 사람의 매를 댈 수도 있고 한데 완전히 그냥 뭐 거의 뭐 초죽음 반죽음이 되도록 그렇게 때리고 폭행을 한 다음에 그것을 내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안 되듯이 지금 이 상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저는 정말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요. 저는 올 연말 연시에까지의 다 임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는 할 역할을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의 참 무대가 지금 펼쳐졌습니다. 사실 총장이 그렇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? 총장이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. 아니 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는 거냐, 또 수사에 대해서 일일이 평상시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하지를 않습니다. 지금 추미애가 매일같이 뭐 한마디를 해서 이 수사에 대해서 뭐 하듯이 그렇게 총장은 그렇게 하지를 않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물러났던 남부 검사장 송사면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.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이런 펀드 수사와 관련해서 뭐 대검찰청에 무슨 내용이라도 보고를 했을 때 위에서 이렇게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 송사면 검사장도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? 어쨌든 검찰총장으로서는 이게 지금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 펀드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펀드 수사에 대해서도 그럼 잠시 제가 한 말씀을 좀 단적으로 보태자면 과거의 정치 실세들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으로 또 어떤 이권에 개입을 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방법은 관계된 기업이나 기타 그 상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렇게 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. 그전처럼 뭐 돈이 몇 군데로 모이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소위 금융기법을 통해서 이 펀드가 이렇게 돈을 조성한 다음에 워낙에 원래 광고했던 내용과 다른 부실한 단체, 기업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뭐 몇몇 상장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정보를 흘려서 투자를 하게 만든 다음 빵 터뜨려서 그냥 다 폭락을 시키는 그러니까 일종의 작전이죠. 그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해당 인사들에게 권력 실세나 정치계 인사들에게 직접 돈이 이렇게 대면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이익을 득하고 빠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결국 이 돈들이 결국 여러 군데로 이렇게 분산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이 옵티머스 펀드를 둘러싼 우리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수사는 상당한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수사 노하우 경험을 가진 그런 전의 검사들로 힘을 짜야 됩니다. 근데 그런 검사들을 다 흩어놓고 유배를 보내고 한직을 보내고 다른 보직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옷붙게 만들어서 지금 실제로 검찰에서 이러한 수사를 전문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 되지를 않습니다. 총장으로서는 지금 제가 아는 한 현재의 현직 검사들 가운데 이런 사모펀드 수사에 가장
지식도 많고 수사 경험도 많고 이론에도 밝은 사람이 윤석열 총장입니다. 윤석열 총장이 결국 작년에 조국을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최고의 권력자가 가장 통해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한 상태에서 수사에 들어갔다는 그렇죠. 것은 그것은 단순한 그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대단한 그 어떤 자신감이 없고서는 조국 수사에 착수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. 예, 그것을 무슨 윤석열 총장의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용맹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. 그러면 그 당시 조국 사건의 수사 빌미도 결국 무슨 뭐 딸의 그 뭡니까 표창장을 뭐 만들고 이런 것은 격가지입니다. 운동학원 비리도 저는 격가지라고. 거기도 펀드였는데. 펀드였어요. 사모펀드. 예. 그 펀드, 그 조카가 만든 그 펀드를 네. 통한 이 부분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커넥션들, 그로 인해 서로 이렇게 가지를 치는 여러 가지 비리 구조를 그렇게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.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 옵티머스 펀드, 요거 봐라. 이거를 이렇게 완전히 수사를 못하도록 지금 다 이렇게 막고 자르고 다 방어선을 친다.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분노 내지는 뭔가 이 의혹을 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점에서 지금 수사팀 하나 편성하는 것조차도 법무부에 다 승인을 받아, 추미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 자체 구조도 원래 있던 구조가 아닙니다. 기자들이 뭐 물어올 때 뭐 법무부에다가 검사 10명 파견을 요청을 했는데 5명만 해준 것이 이거 왜 그런가요?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아 애당초 이런 것을 총장이 필요하면 적절하게 정권을 가지고 알아서 했던 사항을 일일이 감시 감독을 받아가면서 허락을 받아가면서 하는 이 구조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것인데 그렇죠. 10명 요청했는데 5명 온 게 뭐 그게 대수냐 지금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인 벌어지고 거죠. 있어요. 네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사팀 하나 짜는 걸로 법무부의 승인받는 자체가 굉장히 모멸스럽고 이 총장으로서의 어떤 체신이 상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사건을 이 해결하겠다. 옵티머스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추미애도 어떻게 보면 이용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추미애 뒤에 있는 꾼들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그런 정치적 모사꾼들이 아니야 이거는 막아야 되겠는데 지금 이 추세로 봐서 옵티머스 수사팀 짜는데 뭘 막